네, 안녕하십니까.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에서요, 자산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어요. 그때 인식은 주식하면 큰일 난다,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걸로 발현이 돼서 폭발했던 것 같아요. 딱 2년이 지나서 서학개미 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최근에 한 7, 8년 사이에 이 투자에 대한 인식과 깊이, 저변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확대됐다.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네.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이 접근하기가 쉬워진 게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고 스마트폰 앱을 쓰는 게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앱을 쓰기 편하고 접근하기 좋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저는 이건 포모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 개똥이가 돈을 벌었대요. 걔는 저나 뭐 차이가 안 나는 애인데 걔도 돈 벌 수 있으면 저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떼돈 벌 거야, 이 생각으로 초심자가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는요, 정말 초고수부터 시작해서 초짜들도 다 진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죠. 애기부터 노인까지 다 들어와요. 그럼 경쟁이 훨씬 치열하지 않을까요?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기업을 직접적으로 한번 주식을 사보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아는 경험의 저변을 넓혀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개별 종목에 투자하려고 할 때 그 기업을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사실상 특정 종목에 큰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기업에 대한 컨빅션이 설 정도의 공부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부라는 게 뭐냐면, A라는 기업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이 A라는 기업만 봤더니 문제는 B, C, D, E라는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 더 좋은 게 있는 거죠. A 기업을 뎁스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하고 비교해서 B, C, D처럼 다른 기업과 산업에 대한 공부들도 함께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가 선행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시경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을 결정해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봅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데 한국하고 이란하고 축구를 한대요. 우리나라 선수들 리스트, 이란 선수들 리스트 보고서 우리나라에 손흥민 선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겨, 이렇게 이제 보통 평가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환경을 보는 사람이 있대요. 이번 경기는 이란 원정 경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000m 고원에서 축구한대요. 이란 원정 경기면 우리가 중동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러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가 앞서도 환경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라든지 무언가 투자를 할 때에도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기업 그 자체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 한국하고 이란의 선수들을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역대 전적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걸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정말 중요하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전제가 처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예요. 그럼 잘 모르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1,000만 원을 갖고 최대한 많은 ETF 같은 걸 한번 사보시길 권해요. ETF 안에 이미 여러 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ETF 자체가 하나의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초심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섹터에 다양한 ETF를 사보시면 좋아요. ETF 10개를 사는데 거의 비슷한 ETF로 10개를 사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거는 저는 현명한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10개 ETF가 어떤 조합을 만드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축구 국가대표를 뽑는 과정이라고 보세요. 50명의 상비군을 뽑았어요. 50명의 상비군에서 베스트 11을 구성해야 되는데 베스트 11에 전부 다 공격수만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골키퍼는 누구를 해야 될지 이걸 다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자산에 대한 거, 채권 자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안 자산에 가는 것들, 이렇게 형태별로 다른 ETF를 갖다가 여러 개를 끼워보고 얘네들이 서로 어떤 조화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찾아가야 돼요. 내 성향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런 애들은 제외를 하고 새로운 후보군을 끼우는 거죠. 그래야 그때부터 나중에 1억이 모였을 때, 10억이 모였을 때 어떻게 투자할지 그 경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1억 모이고 10억 모였을 때 운용할 수 있는 베스트 11을 지금 1,000만 원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해오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경험치가 많이 쌓였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수익을 좀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장투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장투라는 개념은 저는 최소 3년 이상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는 AI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몇 년 후면은 AI 혁명이 제대로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단순히 6개월, 1년 만에 끝날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최소 3년 이상 정도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조언해 드립니다.
기다림이 주식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족대라고 해서 그물을 들고 다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통발을 넣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족대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물속에서 물고기가 저보다 빨라요. 그러면 아무리 이걸 들고서 뛰어다녀도 잡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통발은 있어요. 통발은 한참 놔두면 그 안에 물고기가 들어가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들어갔는지 보려고 1초에 한 번씩 통발 옆으로 가잖아요. 물고기가 절대 안 들어가겠죠. 계속 도망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기다림이라는 게 마냥 기다리면 좋아진다가 아니라 될 것 같은 곳에다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물고기가 많이 다니는 곳에 통발 넣으면 두세 시간 지나면 물고기가 들어갔다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변수 속에서 하루하루 주식의 움직임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긴 관점에서 통발을 놨었을 때 물고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요거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창을 잘 들여다볼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편인가요? 주식이 올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오르겠죠. 근데 이 올라가는 우상향에 있는 이 길을 이 작은 파동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샀다 팔았다를 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직관적으로 보셔도. 그래서 저는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 하루하루의 뉴스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 기업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 컨빅션이 있으면 중간에 이런 잔파도들, 이런 것들은 견디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내가 잠들 때도 계속 벌어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머니 네버 슬립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돈은 잠들지 않는데요. 옛날에 비해서 물가 많이 올랐죠. 집값도 많이 올랐죠. 근데 급여가 많이 안 올랐다고 그래요. 저는 급여 생활자인데 월급만으로는 이걸 감당하기가 벅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투잡을 뛰어야 될까? 투잡을 뛰려니까 잠을 못 자요. 근데 제가 로보트가 한 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로보트는 뭐 하는 애냐면 저를 대신해서 돈을 버는데 얘는 잠을 안 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이나마 돈을 벌어줘요. 그런 로보트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이 머니라는 로보트는 복리가 있는 거죠. 복리라는 거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만 붙어가는 게 아니라 원금이 만들어낸 이자에 대해서도 그 다음 기간엔 또 이자가 붙어주는 거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새끼에 새끼를 낳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훨씬 더 붙는 게 더 커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 복리라는 게 워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돈이 계속해서 이자가 붙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돈을 벌려면 저금리 하에서는요, 예금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복리의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된다. 지금의 주식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해본다면 어떤 시장인 것 같으십니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큰다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살아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이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독 오르지 못했는데 그 오르지 못했던 거를 캐치업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2200이었어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가 15년 만에 그래도 많이 올랐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때 일본이 얼마였냐면 그때 일본 주가 지수가 7000이었어요. 지금 5만이거든요. 7배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과열이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물론 그 안에 펀더멘탈 다 들어가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주가가 몇 프로 올랐으니까 버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성급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단기에 이렇게 세게 오르잖아요. 그 흐름이 더 이어질 거란 기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과열이 되면서 들러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되게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이런 게 바뀌었을 때 되게 급격한 흔들림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더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보다는요,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도 하나의 분산 투자의 일원으로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연끌도 하고 투도 하고 이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네. 투자의 고수다. 그럼 투자의 방법 중에 빚을 내면서 투자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채 레버리지 효과를 써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충분히 있어요. 진짜 잘하는 투자자들 그게 가능한데 초심자다.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부채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빚을 내면서도 주식을 산 이유는 이 주식이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쫄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오르지 않고 만약 빠진다. 그럼 어떨까요? 왜냐면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있는데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마음이 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요, 되게 불안한 게임이 돼요. 초심자는요, 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실전 경험이 많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빚을 갖고 투자하는 거는 약간 저는 불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불은 잘 쓰면 참 좋은 거지만 아차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빚이라는 건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내가 듣는 정보 과연 고급 정보 맞나요? 고급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딱 하나만 보시죠. 그 밑에 유튜브는 조회수가 보이잖아요. 조회수가 예를 들어 1000만이다. 그럼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1000만 명이 본 거거든요. 그럼 고급 정보일까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적은 걸 봐야 되나? 근데 그거는 너무 영상이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경험치상 저한테만 차별적으로 고급 정보가 들어온다. 쉽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시장이 어느 정도는 많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제로 보셔야 되고요. 시장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시장이 되게 조급해요. 모든 시장이 똑같습니다. 빠르게 큰 돈 벌고 싶어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빠르게 큰 돈 버는 걸 따라가서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예금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 이걸 쌓아가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면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금융시장에서 버블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가치라는 게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적정 가치가 10,000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얘가 1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고평가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 막 100만 원이 돼요.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판단이 너무 어려운 게 적정 가치가 10,000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알 수가 없어요. 기업의 적정 가치가 1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적정 가치 대비 많이 올랐을 때 그런 것들을 버블이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의 주식시장 상황을 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버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예전에 연준 의장 중에 마에스트로라는 별명이 있었던 사람,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식시장의 버블, 자산시장의 버블을 갖다가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버블은 터지고 나면 안 돼요. 이게 뭐 지금의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되게 어렵지만요. 초심자분들이 과연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겠는가? AI 버블과 관련해서 시청자 혹은 투자자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이제 투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게 사람이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본능, 욕망 이런 것들하고의 싸움이 되는 건데 사람은 누구나 탐욕하고 공포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막 올라가면은 나도 같이 편승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빠르게 벌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쏠림 투자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하락하는 걸 보면은 당장이라도 다 녹아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빨리 정리하고 남은 거라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그 탐욕과 공포의 그 파도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도 그거 견디기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를 갖다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다양한 자산에 고루 분산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제 레이 달리오라고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 그 매니저가 있어요. 그분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출구 쪽에서 춤을 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티장 가운데서 춤을 추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뛰어나가기 힘들잖아요. 출구 쪽에서 춤을 추면 어떨까요? 춤을 즐김이 좀 덜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뛰어나갈 수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리스크 관리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좀 넓게 펼치고 가자. 뭐 이제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산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아무리 안 좋은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내 주식을 다 비우고 미국 주식을 많이 사셨다. 이번에 국내 주식이 70% 오른 거는 소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 이제 어려운 말로 빈집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빈집털이를 당하지 않으려면 포트폴리오를 조금 넓게 펼칠 필요가 있는 거죠. 넓게 포트폴리오를 펼치면서 대응을 하면은 더욱더 대응을 현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영원히 끝났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는 것들보다는요 넓게 펼치면서 경험치를 쌓는 것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나. 여전히 투자의 시대는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투자의 시대에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시길 수익을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